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YTN 인수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는데요. 일단 YTN 매각에 대한 거는 이제 1차적인 고비는 넘었습니다. 이게 이제 유진그룹하고 한세실업,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 세 군데서 이제 입찰을 들어왔는데요. 그리고 이제 한전 KDN하고 마사회 보유 지분을 인수해서 한 30% 정도 가져가는 거니까 안정적인 지분을 가져갈 수 있고, 이 매각 주관사를 3일 프라이스워터쿠퍼스에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음에는 한전 KDN만 매각하는 걸로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 마사회까지 포함해서 30% 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림을 새로 그려줬습니다. 물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뒷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요. 일단은 유진그룹과 한세실업,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가 여기에 뛰어들었고, 마지막에 뛰어든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는 통일교의 자제분이 매각 인수전이 시작되기 단 며칠 전에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라는 YTN을 인수할 목적으로 그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들어온 것이라, 이거 혹시 또 뒷말이 있는 게 아닐까,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왔죠. 그러면서 이제 이 YTN 주가가 이 입찰 전에 아주 폭락을 했었습니다. 이제 그도 그럴 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지니까. 근데 어찌됐든 유진그룹이 원래 M&A로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베팅을 했습니다. 자, 여기에 한전 KDN과 마사의 지분 30.95%로 우여곡절 끝에 이 3일 회계법인에서 이 매각 방법을 바꿨는데요. 이제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가 각각 이 YTN 지분을 갖게 된 배경이 다르고 또 인수한 가격이 다릅니다. 그래서 공동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누구는 그 매각 가격에서 차익이 더 크게 보고 누구는 매각 가격의 차익을 덜 보는, 즉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YTN이 시가총액이 한 2,500억 정도 되고, 지금 상암동 4억이나 남산타워 같은 자산을 한 7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 3,200억인가요? 그렇게 주고 사면 뭐 나쁘진 않은 겁니다. 왜냐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이 인수가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, 인수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수혜를 보는 거죠. 그리고 주가가 쌀 때 인수한 것이라 큰 부담도 없을 겁니다. 자, 우여곡절 끝에 YTN이 한전 KDN 최대주주 21.43%를 갖고 있는 이 지분만 처음에 애초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한국 마사의 지분 9.52%를 함께 묶어서 해서 30.95%라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.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국인삼공사나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매각에 참여하진 않았죠. 그래서 한국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거기서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매각 방식이 변화되면서 이 3일 회계법인에 대해서 뭔가 좀 야료가 있다,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요. 왜냐면 애초에 이 단독 매각 방식, 한전 KDN이 단독으로 보유 지분 20%를 파는 걸로 얘기가 나왔었는데, 이게 맨 마지막 방법인 30% 초과 지분에서 30%를 넘겨서 안정적인 지분을 만들어서 파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3일 회계법인이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죠.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. 자, 그리고 결국은 유진그룹이 베팅을 해서 3,199억 원의 YTN 지분 30.95%를 낙찰받았습니다.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른 그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. 그 결과 유진그룹을 3,200억 정도의 유진그룹 YTN을 인수하면서 이제 남은 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최대주주 교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. 이 방송사는 이 YTN 라디오 같은 경우 공중파기 때문에 인수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최대주주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정성과 공영성이라는 이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지표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이 말뜻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마음에 들어야
이 최대주주 교체를 해준다는 거죠. 그 말뜻은 뭐일까요?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어떻게든 감동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. 어떻게 해줄까요? 유진그룹은 M&A를 여러 번 해본 기업입니다. 너무나 잘 알죠. 근데 문제는 이 YTN 매각에 관련해서 이 애초에 뛰어들었던, 보시면 알겠지만 한세실업이나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가 만만치 않은데라는 거죠. 특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그 김건희 씨와 한세실업 부회장이 같은 장소에서 사진에 찍힌 사진이 있을 만큼 이 권력 실세와의 근접한 이 친근감이랄까요? 이런 것들이 시장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유진그룹이 돈으로 베팅을 해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겼지만, 마지막 이 허들인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허들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말들이 벌써 시장에서 나옵니다. 시장은 YTN이 전날까지만 해도 주가가 폭락했었는데요. 이 딜이 결과가 유증기업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바로 튀어 올랐습니다. 그 이유는 그나마 인수하겠다고 나선 기업들 중에 M&A를 해보고 M&A를 통해서 그 인수한 회사를 정상적으로 잘 키운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회사가 그 중에서 유진기업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YTN 같은 경우는 그 확실히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쪽을 만났다는 의미에서 YTN 주가는 상한가를 친 겁니다. 하지만 이 유진기업도 3,200억을 투자하고 7천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건데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 하겠지만, 이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상한가를 치지 못하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. 그 이유는 뭘까요? 유진기업이 방통위원장 허들을 못 넘을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. 이러한 YTN의 매각 자체가 이 통신시장, 그러니까 방송시장의 어떤 뭐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 표면적으로 말을 했지만,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의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.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대형 딜이 있을 경우에는 이 딜을 완료시켜주는 도장값이란 게 있습니다. 우리 한국 사회 고질적인 밀폐인데요. 특히나 이제 좀 부정부패했던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요즘 사례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예전에 부정부패한 권력이 들어섰을 때는 이러한 딜을 할 때, 이런 딜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는, 승인을 해주는 승인권자, 이 도장값을 항상 챙겨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. 그래서 YTN과 유진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희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유진기업이 YTN을 인수하는 건 아직까지는 방통위원장의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